헤드라인입니다. 대검찰청에서 수사기법의 선진화와 과학화를 위해 개발한 조사신문 핵심 원리 실무 매뉴얼이 완성됐습니다. 대검찰청 과학수사 담당관실은 DNA 감정 시 한국인 집단에서 탁월한 변별력을 지닌 신기술을 개발해 특허 출원했습니다. 2011년에 개최되는 제4차 세계검찰총장 회의가 한국에서 열리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최신 영상물을 대규모로 불법 복제해 용산 일대에 판매한 조직을 검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검찰 포커스 차경자입니다. 수사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과정이 바로 조사와 신문입니다. 보다 선진화되고 과학적인 방법의 조사신문 기법이 알기 쉽게 한 권의 매뉴얼로 발간됐습니다. 일선의 검사와 수사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김명호 기자가 전합니다. 김갑동 씨, 오늘 여기 오실 때 어떻게 오셨나요? 제가 전철을 이용해서 왔습니다. 아, 전철 타고 오셨군요. 네. 그 전철로 오시는데 시간은 얼마나 걸리던가요? 여느 TV 드라마의 장면이 아닙니다. 대검찰청에서 개발한 조사신문기법 교육용으로 제작된 동영상입니다. 대검찰청 조사신문기법 개발 TF팀에서는 조사와 신문의 단계별 진전, 유형에 따른 기법을 개발하고 조사와 신문할 때의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조사신문 핵심 원리 실무 매뉴얼을 개발했습니다. 이번 그 매뉴얼은 이제 그 특히 검사실에서 행해지는 조사와 신문의 전 과정을 8개 분야로 나눠서 체계적으로 서술하였고 또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가면서 그 구체적인 실무 매뉴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 매뉴얼은 검찰 수사 과학화의 일환으로 개발된 것입니다. 기존에 개인적으로 전수되던 수사 기법의 한계를 넘기 위해 심리학적 연구 결과물과 실무자들의 경험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정리한 것이어서 실제 수사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진술서 진구 단계부터 조서 작성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 과정과 피의자의 유형별 조사 신문 기법까지 망라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조서 작성 중심의 수사 교육을 개선해 설득과 추궁, 대화와 경청을 바탕으로 하는 효율적인 수사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진술 청취형 조사 방법 등도 자세히 다루고 있어 새로운 수사 패러다임에 부응하는 방향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무 매뉴얼은 완성판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시험판입니다. 따라서 보다 그 일선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또 검증 과정을 통해서 보다 강력하고 효율적이면서도 또 인권 친화적인 그런 조사 방법론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대검찰청은 이번 매뉴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중입니다. 이번 매뉴얼 개발을 계기로 더욱 효율적이며 과학화된 수사기법이 자리매김하길 기대합니다. SPBS 김명호입니다. 최첨단 과학수사의 중심에는 DNA 분석이 있습니다. 특히 오는 7월부터는 DNA 데이터베이스 법률까지 시행되면서 DNA를 이용한 과학수사는 더욱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대검찰청 과학수사 담당관실에서는 DNA 분석에 관한 신기술을 개발해 특허 출원했습니다. 박종선 기자입니다. 최근 세상을 경악해 했던 부산 여중생 사건의 피의자 김길태. 그를 범인으로 확정짓고 꼼짝 못하게 한 결정적 증거는 바로 DNA였습니다. DNA는 개인마다 제각각 다르다는 점은 지문과 같지만 변조가 불가능하며 열이나 부패에 강해 오랜 세월이 지나도 감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과학수사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갈수록 치밀해져가는 범죄 환경 속에서 그에 대응해 DNA 분석을 통한 과학수사도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과학수사 담당관실은 얼마 전 새로운 DNA 분석 기법을 개발해 특허 출원했습니다. 17STR 마커 동시 분석 기법으로 불리는 이번 기술은 한 번의 시료 분석 과정을 통해 23쌍의 염색체 중 17개 유전자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기존의 방식은 16개까지 가능했고 또 4회에 나누어 분석해야 했기 때문에 이번 기술로 그 효율성과 정확성이 향상된 것입니다.
유전자 감식의 대상이 되는 감정물이 점점 극미량이 되고 또 그 미량의 감정물에서 유전장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한 번에 시료를 넣어서 동시에 17가지 성별을 포함한 17가지 유전자형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가 시간도 절약되고 비용 면에서도 절약된다는 큰 효율을 얻을 수 있죠. 특히 이번 기술은 한국인에 대해 특화된 시약과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한국인 DNA 감식에서 탁월한 변별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DNA 분석 시 값비싼 외국 시약에 의존해오던 것을 국산화시킬 수 있어 예산 절감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 키트 자체가 굉장히 고가이고 또 그것들 그 회사의 상업적인 논리에 저희가 끌려간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 한국인에 대해서 특화된 이런 시스템이 개발되고 이 시스템이 국산화되므로써 경제적인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데 저희는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는 기류에는 분명 발전이 있습니다. 이번 기술 개발은 한국 검찰의 과학수사 위상을 높이는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SPBS 박종선입니다. 2011년에 개최되는 제4차 세계검찰총장 회의가 한국에서 열립니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프라하에서 열린 국제검사협회 집행위원회에 참석해 제4차 세계검찰총장 회의의 한국 유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전 세계 100여 개국 검찰총장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세계검찰총장 회의는 UN 마약범죄사무소가 주관해 경년제로 진행되는 것으로 2009년 3차 루마니아 회의 때는 102개국 검찰총장이 참석한 바 있습니다. 이번 회의 유치는 G20 정상회의와 함께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요즘 영화 한 편 관람료는 8,000원. 최근 상영한 아바타와 같은 3D 영화는 거기에 4,000~5,000원 정도를 더 내야 합니다. 그런데 용산 등지에서는 단돈 2,000원에 최신 영상물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DVD 불법 복제 판매 조직의 검거 소식, 원은주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연말 개봉돼 국내 최다 관객 기록을 세운 영화 아바타, 그리고 이달 초 개봉한 영화 인빅터스와 러블리 본즈. 이들 영화 모두 아직 국내에서 DVD는 출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용산의 거리에서 이들 영화 DVD를 구하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한 불법 복제 DVD 판매점입니다. 최신 개봉 영화들과 아직 개봉되지 않은 작품들이 모두 구비되어 있습니다. 판매자는 친절하게 내용 설명까지 해줍니다. 이에 서울 서부지검은 저작권 보호센터와 함께 불법 DVD 복제 판매 조직을 적발해 6명을 입건하고 그중 2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불법 DVD를 판매하는 업자들을 밀착하여 내사를 진행한 결과 그 업자들이 실제는 DVD를 제작까지 하는 것을 적발하고 주범 2명을 구속시킨 사건입니다. 이들은 서울 관악구의 한 원룸에 DVD를 다량으로 복제할 수 있는 복제기 9대를 설치하고 하루 평균 1000여 장씩 약 57만 장을 불법으로 복제하고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시에 총 70개의 분량을 갖다가 복제를 할 수 있고 하루에 약 1000개까지 복제가 가능했습니다. 이들은 불법 복제 DVD 유통 조직 중 가장 큰 규모로 다른 조직에 비해 복제품을 비교적 고화질로 제작하고 케이스까지 정교하게 인쇄해 이들이 복제품을 찾는 이들이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때문에 검거 현장에서 압수한 DVD 증거물만 쌓아도 높이가 300여 미터에 이를 정도로 이들이 유통시킨 양은 방대했습니다. 주범 2명은 이러한 범행으로 처음 처벌된 것은 아니고 각 2, 3회 정도 약 300에서 500만 원 정도의 벌금으로 처벌된 전력들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용산과 또 강변 테크노마트 일대를 거점으로 해서 물건을 판매해왔고 또한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제작된 DVD를 일반 택시를 이용해
용산 등지의 판매처로 나르는 용의주도함까지 보였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용산뿐 아니라 인천, 안산, 부산 등 지방도시까지 유통망을 갖추고 불법 복제 DVD를 배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택시를 퀵서비스나 이런 거면 오히려 자료가 남는데 택시는 자료가 안 남잖아요. 사람은 안 타고 물건만 물건만 보내는 거죠. 물건만 보내면. 하지만 아직도 거리에서 불법 복제 DVD가 유통되고 있는 만큼 검찰은 향후에도 이들 불법 복제 사범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입니다. SPBS 원은주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지난 1월부터 추진 중인 선거법 알림이 사업의 일환으로 공직선거법 벌칙 해설을 발간했습니다. 공직선거법 벌칙 해설은 선거법 해설서로 지난 1월 개정된 선거법에 대한 해설, 그리고 신종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분석과 벌칙을 국민들이 알기 쉽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개정 공직선거법에 대한 해설을 담아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하는 이 해설서는 선거운동 관계자와 국민들이 참고할 수 있는 길라잡이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대검찰청 디지털 포렌식 센터에서 과학수사 자문위원회가 개최됐습니다. 과학수사기획관 등 검찰 관계자와 이정빈 위원장 등 자문위원 2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DNA DB법을 소개하고 향후 전망과 과학수사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이 국민들과의 소통 확대를 위해 서울고검 블로그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에 나섰습니다. 서울고검은 지난달 블로그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민들의 시각에서 바라보기 위해 대학생 블로그 기자단 11명을 선발했습니다. 또한 생활 속 법률 이야기, 운주당 에세이 등을 신설해 서울고검 소식과 유익한 정보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대폭 보강했습니다. 서울고검 블로그는 인터넷 주소창에 아래 주소를 입력하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서울고검 블로그 또는 고검둥이를 치면 곧바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로스쿨 학생들이 법원에 이어 검찰에서도 실무수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법무부는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와 이와 같은 내용의 상호교류 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일정과 교육 내용은 검찰청별 재반 사정을 고려해 로스쿨 협의회 또는 개별 로스쿨과 협의해 결정하며 실무교육의 통일성 확보를 위한 공동교재를 법무연수원이 주관해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검찰 포커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